자, 이번에는 5718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투자금은 3억을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 전세금까지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의 자금이 있습니다.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를 매도한 후에 무주택 상태에서 부가현 3구역이나 노량진 7구역 재개발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혹은 중동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부가현 3구역 재개발 매물을 매수해서 2주택자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현재 부천 중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부가현이나 노량진의 재개발 구역에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천 중동 아파트를 팔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유한 채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부천 중동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세금을 내는 금액보다 중동 아파트의 가치가 높다고 하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죠. 세금을 내는 금액보다 중동의 가치, 올라갈 가치가 작다고 하게 되면 파는 거고요. 심플하죠. 자, 갈아타기. 전망만 보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갈아타기에 대한 질문이 실질적인 어떤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직 불확실성이 있죠. 세제 개편에 대한 현재 인수위에서 이제 규제 완화, 그리고 세제에 대한 완화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일단 여건이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대출 규제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저는 2주택을 택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동, 가지고 부천을.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지역 내 대장 아파트예요. 꽤 신축이더라고요. 신축 아직. 아파트예요. 그쵸?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지금 분양 시점에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의 한 2배 이상의 양도 차익이 났을 겁니다. 네. 분양가보다.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하고 아까 어느 구역이었죠? 노량진이나 부가현 3구역. 노량진 7구역이나 아니면은 지금 부가현 3구역을 매도하는 게 어떻겠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부가현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는 뭐냐면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노량진 7구역을 노리겠다는 얘기예요. 금액대가 더 올라가니까. 네. 그러면 매도를 안 하고 전세 보증금, 현재 지금 전세 보증금과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금에 합쳐서 한 10억 정도에서는 부가현으로 가겠다. 라는 판단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첫 번째로는 일단은 두 번째 안에다가 제 의견을 하나 넣어드리고요. 단 본 상담 끝 말미에서 1번 안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세법입니다. 그때는. 자,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입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7호선 부천시청역의 인근에 있고요. 바로 부천시청이 있죠. 주변에 학원과 그리고 상권에 대한 형성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나도 999세대입니다. 현재 지금 2020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만 2년하고도 한 2, 3개월 지난 아파트다. 신축 아파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평형대를 볼까요? 35평부터 56평대까지 가장 많은 평형대가 35평대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가 지금 실거래가가 13억 5천. 현재 지금 21년도 8월 달이니까 현재 지금 거의 한 6,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거래가가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더 올라와 있지 않거나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 보여지고요. 현재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러면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 지역 내에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대장 아파트로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매도하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들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했던 부가현 3구역과 노량진 7구역에 대해서 어디까지 사업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있어서 한번 개략적인 것만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는 서대문구에 있죠. 자, 서대문구를 누릅니다. 그 중에 부가현동을 들어갑니다.
부가연동으로. 자, 부가연동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했던 부가연 3구역입니다. 부가연 3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고요. 그리고 부가연동 3-66번지의 일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질 재개발 구역에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진행 단계입니다. 진행 단계 사업 시행 인가를 지금 획득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진행된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정확한 지도나 사업장의 전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이트를 활용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노량진 보겠습니다. 자,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죠. 동작구입니다. 동작구 중에 대부분 지금 6구역까지는 노량진동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7구역과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방동입니다. 대방동을 보시면 지금 7구역, 노량진 7 재정비 촉진구역 조합 해가지고 동작구 재개발 주택 정비 사업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대표 지번을 보신다고 하면은 대방동 13-31번지 1원에 진행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진행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서 인가를 획득한 단계로서 좀 더 두 지금 지역, 구역 모두 좀 안전하게 나름대로 초기 단계가 아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단계는 지난 단계로서 제가 볼 때는 좀 안정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본 사업 시행 인가 단계 두 지역 중에서 제가 처음에 의견을 드렸던 거는 부가연 3구역에 2주택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거야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팔고 노량진을 중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좀 더 볼륨 있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냐? 요거를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자,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현재 중동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가정하는 겁니다. 매도를 하고 노량진 7구역이나 아니면 부가연 3구역의 주택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조합원 입주권, 아직 주택이지만 입주권이 될 주택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항입니다. 2항 중에 5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입주권과 대체주택에 대한 세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할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시행기간 동안에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 대체주택이랍니다. 를 매수했을 경우에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있어 양도세를 154조 1항을 적용한다. 1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겠다. 그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2항의 5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 자, 156조 2 같은 경우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주택은 대체주택입니다. 자, 첫 번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첫 번째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고로 좀 전에 봤던
노량진 7구역과 부가현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진 지역입니다. 첫 번째 요건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입주권에서 새로운 신축 건물이 되기 후에 2년 이내에 그 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할 것. 대체 주택을 양도할 것. 그러면 순서를 바꿨죠. 우리가 시청자분께서 얘기했던 일환에 대해서도 방법론을 아마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세제, 그리고 대출, 여러 가지 등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아직 어떻게 될 것,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될 수 있는 어느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말씀하셨던 1안과 2안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는 좀 더 분위기를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 1안과 2안에 있어서의 어떤 내가 취할 수 있는 과연 선택지의 포지션은 어떤 것인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꼬집어 가면서 짚어보신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어떤 투자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천 중동의 아파트 지금 현재 가치를 좀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와 함께 조합원 입주권 관련해서 세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